한국이 이제는 신기술로 도로의 기묘사마저 해결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좁은 골목길 등 초보 운전자의 운전 부담을 덜어주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현대모비스는 세계 최초 도시명 자율주행 신기술인 차세대 주차 제어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차세대 주차 제어 시스템은 협로주행, 후방 자율주행, 원격 자동 주차 기능 등을 통합한 일종의 자율주행 패키지인데요. 특히 좁은 골목길이나 막다른 길에서 앞차와 맞닥뜨린 경우 운전자가 어렵지 않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운전자의 별도 조작 없이도 차량 스스로 장애물을 피하고 후진하는데요. 회사 측은 주로 이면도로가 많고 주차 공간이 좁은 국내 혹은 유럽 지역에 특화된 도시명 운전자 편의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독자 개발한 소프트웨어 로직과 양산 중인 초음파 센서를 기반으로 이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레이더나 라이다 센서가 고속주행이나 먼 거리에 위치한 사물을 인식하는 데 유용하지만 좁은 골목이나 지하 주차장에서는 오히려 초음파 센서가 적합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초음파 센서가 근거리 사물을 인지하고 소프트웨어 로직과 제어 시스템으로 자율주행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 기술 중 하나는 협로주행으로 차량 전폭 기준 좌우 각각 40cm의 여유 공간만 있으면 좁은 골목을 스스로 주행할 수 있죠. 전폭은 자동차 차체 폭만 따지기 때문에 사이드미러를 펼치면 사실상 40cm 이하의 공간만으로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셈입니다. 그리고 다른 주요 기술은 후방 자율주행으로 협로주행과 마찬가지로 버튼만 누르면 막다른 골목에서 후진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데요. 후방 자율주행은 내 차의 주행 경로를 실시간으로 저장하고 버튼을 누르면 스스로 후진 경로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스티어링 휠과 차량 속도도 자동으로 제어합니다. 이 밖에도 원격 자동 주차 시스템, 3차원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방 충돌 방지 등 여러 안전 편의 기술이 MPS에 적용되었죠. 원격 자동 주차 시스템은 차에서 내려 리모컨을 누르면 빈 공간을 찾아 알아서 즉각 평행 주차해주는 기능으로 다양한 MPS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MPS가 대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을 비롯해 목적 기반 모빌리티에 확대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기술 적용을 선제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은 우주 기술을 선보이며 세계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를 독자 개발하였고 한국판 나사 설립 논의가 점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독자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우주에 처음으로 쏘아 올린 후 우리나라도 미국 항공우주청과 같은 우주개발 전담 조직인 우주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사실 우주개발을 두고 세계에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도 우주개발이 과학기술 차원을 넘어 국방, 안보, 환경, 사회,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의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우주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14일 과학기술업계에 따르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0일 오전 국회에서 우주산업진흥책 현황을 살피는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했었죠. 그는 우리 힘으로 이뤄낸 누리호를 통해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량을 국민께 보여줬다며 우주전담기구 신설로 대표되는 우주개발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기대가 날로 더해간다고 밝혔습니다. 임 장관은 누리호 발사 당일인 지난달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열린 발사 결과 브리핑에서는 우주개발 관련 독립조직 구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미국 항공우주청과 같이 전문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우주산업을 이끌어 나갈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답변한 바 있죠. 다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지난 10일 개최된 우주개발 관련 당정협의회 후 열린 브리핑에서 행정부처에서 전담 조직을 키워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다고 밝혔죠. 또 지난 7월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주항공산업의 주도적 역할을 위한 우주청 신설의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했었습니다. 우주청 설립 주장이 10여 년째 나오는 가운데 지난달 21일 누리호의 첫 시험 발사가 90% 이상 성공을 이룬 것을 계기로 이제는 우주청 설립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죠. 국내 우주개발 정책은 과기부가 총괄하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항공우주연구원이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우주개발 정책에 대한 심의 의결은
비상설 회의체인 국가우주위원회가 맡고 있죠. 하지만 비상설 회의체인 국가우주위원회는 부처 간 협력 조정 등을 이끌기에는 부족하고 정책 집행 역시 과기부 내의 2개 과가 도맡기에는 인력 등 자원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민간 기업이 이끌 뉴스페이스 시대에는 더욱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인데요. 특히 전문가들은 과기부가 연구개발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우주개발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정책이 달라지는 등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비판과 대형 사업 때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도 거론되고 있죠. 우주개발 분야는 장기적 정책 수립 및 집행이 필요하고 큰 비용이 소요되며 국가안보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 파급 효과를 내므로 전문성이 있는 국가기관에 의해 효과적 안정적으로 그 업무가 수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실제 미국의 항공우주국을 비롯해 러시아의 방우주청, 중국 국가항천국, 영국 우주국,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이탈리아 우주연구기구 등 세계 각국은 우주 컨트롤 타워가 일찍부터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지난 5월 22일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로 우주 발사체의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된 것과 누리호 발사를 계기로 신설되는 우주청을 통해 좀 더 원활한 우주산업 전략을 짜야 하는 상황이죠. 또한 내년 5월 누리호 2차 발사가 끝난 뒤에도 2024년, 2026년, 2027년에 3차례 더 발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에 누리호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개량형 한국형 발사체 발사, 2030년 달 탐사선 발사까지 굵직한 우주 개발에 대한 이슈들이 연달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내 민간 우주 산업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우주 개발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우주청 설립에 대한 필요성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죠. 미국은 이미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버진갤럭틱 등이 주도하는 민간 우주관광 시대에 들어섰는데요. 우주개발 전문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우주청 등 전문 조직 신설이 사실상 무리한 목표라면 국가우주위원회를 대통령 직속화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업계 관계자는 지금 세계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정부는 물론 민간 기업까지 공격적으로 우주개발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말했는데요. 이어 대통령 후보들이 우주개발을 위한 공약 제시 및 논의를 활발히 해서 내년 3월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이를 잘 종합해 정부 조직 개편안에 반영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